채무자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처음에는 저희는 알 수 없었는데요. 형사고소 이후에 수사기관에게 그 사용 내역을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 당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요. 항소심에서 합의하자고 뒤늦게 연락이 와서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악질 채무자가 돈을 안 갖고 있는데 이놈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여금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 악질 채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사기죄는 형법 34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기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작정하고 속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사기에서 대표적인 예로 용도 사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세금이 체납돼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서 거래처에서 미수 대금이 들어온다. 지금 3억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무조건 갚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는 실제 세금이 체납된 적이 없고 돈을 받자마자 유흥비, 도박으로 탕진한 경우입니다. 또는 세금이 실제 체납은 되어 있었지만 채무자가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바로 유흥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경우입니다. 용도 사기는 내가 A의 용도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A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돈을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는 처음부터 A의 용도대로 대여금을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가? 이 부분은 사기죄의 고의와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증거와 정황들을 고려해서 채무자가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세금 납부 용도로 빌려갔는데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유흥비, 도박으로 사용하였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서 한 달 뒤에 갚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받을 돈은 있었는데 거래처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조차 안 했다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변제하기로 한 시점에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관련된 자백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으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증거가 없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돈을 어떻게 갚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일단 돈부터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미 여러 명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상태고 자기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갚을 구체적인 계획과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법률 용어로 채무 초과 상태라고 하는데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특별히 돈이 구체적으로 생길 사정이 없다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역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인 것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인 것을 모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형사고소 이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불특의 사유가 생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서 진짜 말한 용도대로 썼어요. 예를 들어 빌린 돈으로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를 속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달 뒤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거래처에서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갑자기 도산이 되거나 불측의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불측의 사유는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측의 사유잖아요. 살면서 불측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채무자는 불측의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거짓말이거나 애매하게 둘러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가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거짓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가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이자 욕심에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도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해야 돈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자를 몇 차례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하였고 수사 결과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사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변제 시기입니다.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변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5년, 10년 뒤에 돈을 갚기로 하고 내가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1년,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5년, 10년 뒤면 네 돈 갖고 충분히 벌 수 있다. 넘친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기다리라고 말하기 좋은 것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대여금 사기로 고소해서 악질 채무자가 형사처벌도 받고 이후에 저희가 합의금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채무자는 연인관계였는데요. 채무자는 자기가 엄청 잘 나가는 사업가인 척 행동을 했고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두르고 부동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계약 자체가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투자라고 주장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아가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투자는 일부만 하고 대부분의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처음에는 저희는 알 수 없었는데요. 형사고소 이후에 수사기관에게 그 사용 내역을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 당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요. 항소심에서 합의하자고 뒤늦게 연락이 와서 합의금으로 피해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어떤 경우에 돈 안 갚는 채무자에게 사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법리가 복잡하고 판례가 많은 편인데 영상에서 내용을 모두 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곤란한 사항에 처하신 경우 저희 로펌에 연락을 주시면 전문 변호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